자, 이제 민주당은 현재 일당은 무난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과반을 넘어 정말 개헌을 가능한 의석까지 얻게 될지 그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악재로 떠오른 김준혁 후보자의 막말 논란, 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이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두고 있고 당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안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어부지를 주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증 부실을 자초하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그런 워낙 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기들이 볼 때는 판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그 김준혁 후보의 맞상대가 또 대파 한 뿌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수정 국민의 후보죠.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자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수정 후보도 이제 발언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제 그 양문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께는 사과하지만 한동훈 따위가 그 얘기를 하냐? 너부터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오히려 반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설 실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 어찌 보면 약간 모든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이 있어요, 우리 쪽에. 근데 그걸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너는 깨끗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누구 어떤 후보는 어떻더라,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떠냐. 이제 또 마지막에 가면 그렇죠. 최종판 윤석열 김건희는 어떡할 거냐, 뭐 수사를 어떡할 거냐, 왜 안 하냐, 이 얘기로 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후보로서 어떤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그것을 그냥 회피하는 방법이 너는 깨끗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반문하고 이런 것이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까요? 그래 너는 괜찮네. 아니면 둘 다 그냥 이거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지지자들에게는 먹힐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소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 자세, 계속 머리를 숙이는 자세, 그 다음에 사죄를 뭐 누군가 계속 물어보고 했을 때도 유권자를 만났을 때도 계속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나마 자신의 어떤 과오. 그리고 저는 양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법적인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었나요? 그 뭐 김지호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 딸이 받은 건데 본인이 대출 받은 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적 책임은 딸이 지는 건가요? 아니 근데 20살 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갔을 때 그걸 본인이 스스로 그걸 다 해가지고 가져갔겠어요? 그 서류를 서류를 부모님이 해줬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양문석 후보도 그런지 아니면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인지 부모가 책임을 져도 20살짜리 딸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고 어떤 사업 실적서를 내고 사업 계획서를 내고 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본인에게 따라 붙을 텐데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김준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는 어찌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자신들의 평소에 센 발언을 하면서 자기들은 세게 할 것이다. 국회 들어가면 할 텐데 이분들이 지금 국회 들어가서 세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상임위에서 하거나 그러면 자신부터가 떳떳하지 못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분들의 처음 어떤 입성을 하기 위한 캐릭터가 입성한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당에 있으면 사퇴시켰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시켰을 것 같은데요. 검증 부실인 걸 뭐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버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부실한 사례는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하고 나서 공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검증 부실인 것이고 강북을에 있었던 몇 번이나 있었던 그 재경선 이것도 검증 부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각 당마다 싱크탱크인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여론조사를 표본을 크게 잡고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판세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양문석 후보권이나 김준영 후보권이 이 한두 석이 문제가 아니라 뭐 수도권 판세에 한 10석, 20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냥 의석 내주더라도 공천 이거 정리하거든요. 보통 정당들은. 근데 지금 좀 시끄럽긴 하지만 실제로는 큰 흐름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아까 그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송 나와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이게 잘 통하긴 합니다. 잘 통하긴 해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건 항상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좀 부적절하게 해도 우리는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서로 독인객인 전략으로 너희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을 뽑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심판 이 여론에 엎혀서 가고 있는 게 총선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이 다 후가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제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지금 겨가 묻었는데 네. 저쪽엔 똥 묻었어. 아.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윤석열 정권하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많았고 이제 그 흠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제기되는 뭐 개개인 더군다나 후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도의 흠결은 뭐 대세에 지장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뭐 그 닥치고 공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건대는 이게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겸손함을 잃은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당 차원이나 이제 후보자 차원에서는 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물러서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세게 공격하고 이제 차라리 심판을 받겠다. 뭐 이제 이런 기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참 정치하기 편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 흠결이 나오면 뭐 여론이든 당세든 뭐 몇 석 예상이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 사퇴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공천 확정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언으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텐트 발언. 예.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훨씬 더 그때 발언하고 이제 비교해서도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은 사기 대출이거든요. 그 각종 서류도 이제 위조됐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계속 간다. 글쎄 그게 과연 이제 뭐 총선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고 가는 걸로 저도 보이지만 그게 과연 뭐 정말 정도에 맞는 건지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 관련해서 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발빠르게 공동조사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게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아니 근데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실체가 있는 건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어제 그저께 나왔던 보도들 보니까 약간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도 뭐 폐업한 사업자의 네. 물품 증빙하고 뭐 이랬다잖아요. 이걸 네.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선 시즌이니까 그러면 이거 총선 이후에 미뤄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거 끝나고 했어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정당들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선거 전에라도 이건 뭐 움직여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텐데 왜냐면 판단 준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금감원이든 어디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최대한 빨리 밝혀주십시오 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플러스가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신속하게 움직이니까 안 그래도 뭐 검찰공화국 뭐 이 지금 지적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역시나 이게 뭐 안 바뀌었네 이제 이런 그 이미지를 팍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이 빠른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그 금감원 같은 데가 신속하게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네. 오히려 마이너스를 지금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검찰 독재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청와 아니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다른 데랑 의논 없이 자신의 결정으로 한 거다. 의논했으면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아니 그런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게 네, 맞습니다. 금감원장이 11억짜리 사기 대출에 이걸 직접 본인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할 일인지 저는 좀 근데 의문이에요. 부동산 관련한 사실관계들이 대부분 꽤 어려워요. 이게 자초지종을 파악하다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부동산 신탁과 시행 관련해 가지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실체 관계가 좀 파악하는데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소고기 법화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 뇌리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이 대출이 좀 그냥 놔두면 또 복잡해지면서 약간 뭐 변명거리만 많아질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좀 빠르긴 했어요. 빠르긴 했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짚어가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당 대립 정치의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원래 같으면 정당에서 이 정도면 공천 취소하거든요. 예. 공천 취소했는데 금감원에서 들어오잖아요. 예. 명백하게 마이너스가 돼요. 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대립 정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준혁과 양문석, 공영훈 쭉 버티고 있길 선거까지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김준혁은 화수분도 아니고 파도 끝이 없네요. 연산군 수화핀깔이 대단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막말 사건이 있어서 수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대파 한 뿌리 영향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물과에 대한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양문석도 한동훈 딸 논문 대표를 공격하면서 너부터 깨끗하라고 큰 소리 치던데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막말 사건 수원 거기는 이수정 그 후보죠. 자, 양문석 딸도 조국 딸처럼 유튜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선거 개입입니다. 이복현의 과잉 충성이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 이거 참 기이하네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어저께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금감원 그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서요. 새마을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원래는 감사라든지 이런 거 감찰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나서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아니어도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기도 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마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본인은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해서 편법 대출이다. 사기 대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기 대출로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또 그 부분은 후속적으로 또 이게 허위사실 공표도 되는 부분이라서 뭐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딱 사법적인 처벌이 될 텐데. 보기에 이때를 위해서 다 예비해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처음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뭐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막 이제 이런 지적까지 받으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딱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야 이래서 이 사람을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댓글에도 일주일 후에 하면 증거가 사라지겠냐 이런 글이 있어요.